코로나 이전 미국 유통업계가 기준으로 삼아온 소비층이 있습니다. 헨리,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High earner, not rich yet 에서 따온 말입니다. 고액 연봉자이지만 아직 부자는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죠.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도 고소득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유통업계가 이들에 주목해온 이유는 바로 트렌드세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소비 패턴은 동세대는 물론 다른 세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헨리 소비 패턴의 가장 큰 특징이 제품보다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제품이 주는 당장의 효용보다 그 브랜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품에는 돈을 아껴도 루브르 박물관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이벤트에는 큰돈 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유통업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코로나 이후 헨리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세상은 코로나 이전 그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쇼핑하고 먹고 즐기고 배우는 소비 습관 역시 코로나 이전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소비 패턴 역시 디지털로 수렴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언택트 소비입니다. 그런데 언택트 소비는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디지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에서의 고객 니즈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보다 경험, 효용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는 헨리의 디지털 버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오프라인 같은 온라인 경험을 원한다. 코로나를 먼저 경험한 중국 소비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소비 패턴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프라인 같은 온라인 경험에 대한 니즈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사야 했던 제품도 온라인에서 사길 원하고 오프라인에서처럼 구경하고 매장 직원과 대화하면서 쇼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중국에서 자동차가 어떻게 판매되는지 보시죠. 그동안 자동차는 매장 가서 사는 제품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볼보는 코로나 기간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를 통해 신차를 출시했습니다. BMW, 아우디 등도 타오바오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오바오에 등록된 자동차 대리점만 1,500여 개입니다.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집 구석구석 보여주고 집을 판매하는 온라인 서비스 헝팡통은 2월 13일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6일 만에 300만 명이 가입해 6만여 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오프라인에서 사던 제품까지 온라인에서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결은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 시청자들은 제품을 실감나게 소개하는 호스트의 생방송을 보면서 궁금한 것을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물어봅니다.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사이트를 뒤져야 하는 기존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답변을 즉각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끼리 대화하면서 구매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매장을 방문해 직원과 대화하고 친구들과 살지 말지 의견을 나누는 오프라인 쇼핑과 다를 바 없는 경험입니다. 미국의 헬스클럽을 보면 고객 변화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년 역사의 헬스클럽 체인 골드짐은 코로나 기간 다른 헬스클럽과 마찬가지로 일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30개 직영 매장을 아예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도 회생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코로나 기간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린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펠로톤과 같은 온라인 헬스클럽입니다. 펠로톤은 집에서 실내 자전거에 부착된 태블릿 PC를 통해서 강사의 강의를 시청하면서 운동하는 서비스입니다. 30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시키는 온라인 콘텐츠가 비결입니다. 마치 라이브 공연 같습니다. 덕분에 펠로톤의 3월 앱 다운로드는 2월의 5배에 달합니다. 또한 이제껏 현장을 가야 즐길 수 있었던 뮤지컬이나 연극, 오케스트라 공연이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통적인 오프라인 경험이던 예술 공연까지 온라인화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접하던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가격 비교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느꼈던 경험 그대로 말입니다. 헨리에게는 아마존의 방식조차 이제 낡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오프라인 매장은 자판기 역할. 사람이 사람을 접촉하지 않는 시대라면 대체 무엇을 접촉하게 되는 시대일까요? 바로 기계를 접촉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코로나 이후 사라진 일자리는 급속히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코로나가 세상의 목적어를 사람에서 기계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온라인에서 원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사람 대신 기계를 접촉하게 된다면 과연 오프라인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미국 유통업계 타깃의 크리스 왈튼 전 부사장은 최근 코로나가 유통을 영원히 바꿀 5단계라는 제목의 포브스 기고에서 오프라인 매장의 정의가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5단계는 이렇습니다. 1단계, 사람들은 신선식품까지 온라인에서 사기 시작한다. 2단계, 심리적 불안 때문에 비접촉 결제가 대세가 된다. 3단계, 매장에서 아예 체크아웃 과정이 사라진다. 4단계, 계산도 안 하고 직원과 마주치지도 않게 되면서 매장의 정의가 바뀐다. 쇼핑하는 장소가 아니라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자판기 같은 곳으로 바뀐다. 5단계, 매장 운영도 로봇, 물류도 로봇이 담당할 것이다. 사람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헨리가 오프라인에서 추구했던 경험은 급속히 온라인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셋째, 온라인에서도 정서적 경험을 원한다. 오프라인에서 점점 사람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정서적 경험까지 얻기를 원하게 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분석회사 트렌드워칭닷컴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 챗봇과 교감하고 속내를 털어놓는 모습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위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온라인상의 가상의 동반자에 기대기 시작할 것이다. 지니가 램프에서 한번 나오면 돌이킬 수 없듯 그런 모습은 위기가 잦아들어도 계속될 것이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 루카의 챗봇 서비스 레플리카 AI를 보시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챗봇의 이름, 성별 등을 정하면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에서는 연인, 멘토 등 더 특별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알렉사나 애플 시리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지만 레플리카는 친구처럼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유행어, 축약어까지 사용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대화할수록 나를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사용자가 어떤 감정을 털어놓아도 평가를 하는 대신 공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대화입니다. 어떠신가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어렵다면 그 대상이 온라인의 기계라 할지라도 기꺼이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정서적 격리를 경험하면서 온라인에서 정서적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점점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상이 기계나 혹은 브랜드라 할지라도 말이죠. 넷째, 먹는 것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주방이 부활.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이 새롭게 정의가 될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먹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음식, 식품 산업의 트렌드는 주방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100년 전처럼 집에서 옷을 지어 입지 않듯이 음식 배달과 가정 간편식의 성장으로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지어 먹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도 낯설게, 낯선 것도 당연하게 만든 것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람들은 다시 주방을 찾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쿠킹의 초대 편집장이었던 샘 시프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결과 출현한 소중한 일이 가족 식사가 늘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됐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요리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건강이 생존의 문제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사람이 늘면서 신선식품 구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전후 알리바바의 티몰에서는 스낵류의 판매 비중은 73.38%에서 21.98%로 감소했고
국수, 쌀 등의 판매 비중은 26.3%에서 67.9%로 증가했습니다. 언택트 시대 요리가 훌륭한 취미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덜 접촉하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시간을 보다 창의적으로 보낼 방법을 생각하게 됐고 그 중 하나가 요리가 된 것입니다. 새로 유입된 가정요리사들은 도시의 젊은 층이다. 코로나 사태는 나가서 식사하거나 배달시켜 먹는 것에 더 익숙해진 이들의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코로나 기간 미국 인터넷에서는 유산균과 효모를 발효시켜 만드는 사워드빵 만들기가 크게 유행했고 할머니의 비밀 레시피를 공유하는 손자, 손녀들의 콘텐츠도 넘쳐났습니다. 코로나 기간 주방이 부활하면서 요리 콘텐츠를 소개하는 서비스에 사람들이 몰렸고 손질된 재료를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밀키트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레스토랑들까지 식료품과 반조리 식품을 팔고 배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브웨이는 매장에서 빵과 채소, 치즈, 베이컨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로 헨리는 먹는 것에 대한 경험을 새롭게 정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유통업계가 기준으로 삼아온 헨리는 물건 자체보다 경험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그 경험의 무대를 옮겨놓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대한 니즈는 이제 싸고 빠른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지속적이고 정서적인 경험을 온라인에서도 원하게 된 것입니다.